안녕하세요. 아,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갑진년. 네. 새해 복 많이 되게 받으십시오. 이 갑진년이라고 하니까 살짝 욕하는 느낌도 들고. 그럼 뭐 다 그 뒤엔 연이 붙었다고 욕이라고 들으면 뭐 모든 해가 다 욕이게? 뭐 다른 해는 뭐가 있었죠? 왜 예전에 갑자기... 병신년도 있었어. 맞아, 병신년도 있었죠. 병신년도 있는데 갑진년은 아주 갑진년은 훌륭한 뭔가... 해죠. 그러니까 뭐라 해야지? 갑진된 년이야.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랄까요? 좀 뭔가 럭셔리한. 뭔가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게 기분 좋으면서도 기분 나쁜 그런 느낌이랄까. 갑. 진은 이제 용진자. 용진자. 그래서 갑을병자 무기경신 임계. 갑의 순서고요. 그다음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진. 용해인데 이제 뭐 옛날에 뭐 호랑이 호의 해도 백호의 해가 있고. 그쵸. 2010년 막 이럴 때. 맞아. 용도 이제 청룡의 해가 있어요. 2년 전에 소도 흰소의 그쵸, 해였어요. 흰소의 네. 그래가지고 뭐 말도 뭐 백마해가 있고. 맞아. 뭐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말띠인데 뭐 그 해 백마해였다 그러면 나 백마띠야 뭐 이러고 백마띠. 또는 나 백호띠야 뭐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네, 좀 그렇다고요. 그래서 올해 태어난 사람들은 나중에 크면은 용띠. 무슨 띠야? 그러면 나 용띠인데 청룡띠야. 뭐 또 이러는 청룡띠 거지. 이러면 근데 청룡에 태어나면 좀 좋을 것 같아. 그쵸? 왜? 뭔가 용은 청색이어야 될 것 같잖아요. 되게 뭔가 진짜 흑룡 뭐 이런 거보다 승천을 할 것 같은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MBC 청룡만 생각나는데 옛날에 프로야구 괜히 오늘 좀 저랑 안 맞으시는 것 같아요. 이청용 선수. 그렇죠. 청룡. 이청용. 그래 맞아. 그래서 제가 좀 더 청룡을 좋아하나 봐요. 이청용 선수 저 좋아하거든요. 이청용 선수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아시안컵 얘기를 해야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아시안컵 지금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인 아시안컵 모드로 우리 얘기를 해야 되는 시간이 꽤 많을 텐데 조금 이른감이 있으니까 한번 도전사를 한번 쭉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옛날 얘기하면은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이 지루하고 옛날 얘기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인지를 못하는 솔직히 나도 옛날 뭐 60년대 이런 거는 난 본 적이 없으니까 사실 감흥도 없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손흥민 선수가 처음 도전한 게 아주 어린 나이였지만 2011년 대회잖아요. 18살 때. 그때 카타르 아시안컵이었는데 어쨌든 그때부터 해서 2011년, 2015년, 2019년 대회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그때 왜 우리가 우승을 못했을까 한번 그때 상황을 한번 이러고 되짚어 보고요. 전체적인 역사는 한번 슬쩍 훑어보죠. 네, 전체 적사를 훑어보기 전에 참 우리가 아시안컵이랑 우승의 인연이 참 없잖아요. 우승의 인연이 없고 초창기에 두 번, 56년, 60년 단지 4개 팀이 참여를 했던 어떻게 보면은 지금과 비교하면 위상이 뭐 아시안컵이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무슨 그쵸? 이벤트 대회처럼 느껴질 수도 대회. 있었을 거예요. 사실 아시안컵이 하는지도 잘 몰랐을 그렇죠. 그런 시절이죠. 네. 그때 사실은 4개 팀이 참여를 했으니까 대회 위상은 조금 떨어질 때겠죠. 확실히 저는 그때 안 살았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때 56년, 60년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이후에 우승을 못하고 오랜 기간 우승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60 몇 년 만에 우승 도전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때 그 이후에 64년 대회도 역시 적은 팀이 계속 참여가 됐었고 64년 대회 같은 경우는 같은 시기에 도쿄올림픽 예선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도쿄올림픽에는 대표 일진을 보내고 예선에 오히려 그리고 64년 대회는 대표 2진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퍼거슨님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만큼 그 당시만 해도 뭐 이렇게 아시안컵에 대한 위상을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친 게 아니고 오히려 국위선항을 하는 올림픽 이런 쪽으로 대표 일진을 보내고 더 명예롭게 생각하는 대회로 올림픽을 더 생각했던 그런 시기였죠. 그리고 나서 72년, 68년 대회도 5개국만 참가를 했고요. 하지만 5개국 참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선 진출하기가 좀 빡세죠, 이른바. 그쵸. 본선 진출을 오히려 실패했습니다. 68년 같은 경우는. 그리고 72년에 준우승을 했어요.
그때도 이란에게 졌습니다. 네. 그 당시가 이제 차범근 감독이 데뷔했던. 네. 그리고 박이천 선수가 득점왕을 그랬던 그 대회에 우리가 준우승을 한 번 했고 76년에는 세대 교체에 실패하면서 우리가 또 본선 진출을 실패합니다. 그리고 80년 대회에 또 우리가 준우승을 했는데 결승에서는 쿠웨이트에게 졌지만 그 당시는 준결승에서 북한하고 명승부를 펼치면서 정혜원 선수가 2골을 넣었습니다. 네, 역전 승리. 그리고 당시에 18살이었던 최순호 선수가 그 대회에서 엄청나게 활약을 하면서 조별리그에서만 7골을 기록을 하는 완전히 7골? 이른 어린 나이부터 한국을 대표하는 슈퍼스타로 올라서. 와우. 근데 저는 80년 정도부터는 왜 이게 기억이 나냐면 중계 이제 해줬고 당시 네, 남북 대결 준결승 네, 네. 남북 대결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 치면 아마 느낌에 저는 근데 초등학생이었으니까 시청률이 아마 거의 한 90%될 거예요. 그리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이런 거죠. 네, 아마 뭐 조금 새벽 시간이라고 해도 아마 그래도 70%가 넘어갈 거예요. 그만큼 남북 대결에 대한 관심이 넘치고 와. 우리 아버지가 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게 정혜원 선수 골 넣었을 때 나는 아버지 뒤에서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 잠 안 자고 새벽에 아버지가 으라타스치라 이러셨어. 골 넣고 앉아서 확실히 리액션도 그때- 내가 그래서 그때 그 시절이네요. 뭐가 저렇게 대단한데 저거 해서 아버지가 막 원래 이렇게 흥분 안 하시는 분인데 근데 누가 넣었는지 기억을 하세요 그 나이에? 정혜원이 골 신기하다. 넣고 2골 넣고 인터뷰하고 막 이랬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대회가 80년 대회고요. 그리고 이제 88년 노을린 감사해요. 원래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88년대도 카타르 대회였는데 이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약간 힘을 줘서 나갔습니다. 이회택 감독이 이끌면서 당시에 뭐 86년 멕시코 월드컵 멤버들하고 또 몇몇 섞어가지고 뭐 이태호 또 수비수 정용환 또 최고의 풀백이었던 박경훈 또 최강희 그리고 대학생 신분이었던 황선홍 선수까지. 네. 대학생 신분. 건국대학교 대학생 아주 어린 들어봤어. 대학생이었죠. 정예 멤버로 나가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네. 이때는 아쉽게 우리가 또 우승을 못했어요. 결승에서 사우디한테 승부차기로 졌습니다. 네. 이때도 사실은 좀 아깝죠. 멤버도 좋았고, 그리고 결승까지 가서 충분히 우승할 수 있었는데 승부차기로 졌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웃긴 거는 92년 대회 때는 예선 탈락을 했는데 대학 실업 선발 선수들을 내보냈어요. 예선에서. 왜요? 왜? 88년에도 그런 정도 선수 내보냈는데 본선 진출했거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좀 해본 거구나. 그러니까 92년 때는 그 정도면 되겠지. 프로에서 뛰고 있는 핵심 주축 선수들은 프로리그에 집중시켜라. 여기 우리 대학 실업 선발 내보내도 본선 진출 지난번에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보내라. 웬걸 나갔다가 떨어졌어. 그만큼 생각해 보세요. 아시안컵에 대한 우리의 그 위상 뭐라 생각이 해야지? 상당히 좀 낮았던 낮았던 거죠. 거죠. 아시안컵을 얕보는 뭐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AFC 왜? 그렇죠. 우리는 월드컵을 나갈 거야. 우리는 월드컵을 나가는 팀이야. 아시안컵 뭐 그까이 거막 이런 AFC 대회 그런 거는 우리는 올림픽이 더 중요하고 월드컵이 더 중요하니까 야, 너 대학 선발 나가. 근데 지금도 사실은 아시안컵보다 올림픽이랑 월드컵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문제는 어쨌든 아시안컵도 지금은-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서 그렇죠. 잘 지금은 나가려고 노력한다. 아시안컵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올라갔지만 올라갔죠. 92년 보세요. 그때는 그때도 그 그냥 정도였어. 아예 밑에 있었다. 그런 그래가지고 느낌이에요. 어떻게 예선을 그 대학 실업 선발을 내보냅니까? 그만큼 떨어져도 좋다. 뭐 이런 느낌까지도 있었던 거지. 에이, 아니어도 그러다 우리는 보니까 96년 대회 때는 우리 이러다가 안 되겠어.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우리가 94년 미국 월드컵 그 예선에서 일본이 미우라, 뭐 라모스 이런 선수들을 위주로 쭉 올라오면서 우리가 막 일본한테 지고 도하의 기적으로 겨우 94년 미국 월드컵 본선 올라가고 위기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 일본이 아주 J리그 또 출범과 함께 급성장을 하고 있었고 했었기 때문에 위기감이 상당히 강하게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96년에는 야, 이거 아시안컵이란 대회 진지하게 생각하고 정예 멤버 다 내보내자. 박종환 감독 선임해서 아주 강하게 훈련시키고 그래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최정예로 사실 나갔어요, 멤버는. 근데 팬들 아시다시피 8강에서 이란한테 2대 6으로 대패를 당합니다. 알리다에이 뭐 팬들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네. 그때 저는 군대에서 병장이었는데 병장이니까 제가 축구 좋아하잖아요. 점호 끝나고 더 늦은 시간에 했어요. 이란전이. 점호 끝나고 커튼 다 안마 커튼이거든요. 네모바 안마 커튼 다 치고 비도 안 들어오게. 그러고 나서 TV를 이렇게 켜서 이란전을 봤어요. 안막 중요하시잖아요. 왜냐면 영화인이기 때문에 또. 그것도 그렇고 빗 나가면은 그거 혼나니까? 명찬가요. 네. 이게 사실 이런 얘기하면 진짜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당시에 근데 많은 네모반이 또 그러고 봤어요. 와, 그렇구나. 그럼 네, 걸리면 안 그래서 되는구나. 거기 짬밥이 없는 친구들은 이제 누워서 이러고 보고 자는 척하면서 보고. 보는데 진짜 그 대패를 보고 막 열 받는 거죠. 그럼 네. 그달 이후에 이등병들은 다 이제 죽어나는 거죠. 어쨌든 그랬습니다. 네, 그때는 좀 군대에서 그걸 봤었고요. 요즘에는 연등 해줘요? 연등이 TV? 뭐예요? 축구하면은 옛날에는 몰래 봤는데 아주 중요한 경기였기 때문에 뭐 당직 사관이나 저쪽에서 그냥 이러고 눈 감아 줬던 것 같아요. 연등이 네. 뭐예요? 연등이. 끝나고 나서 TV 이렇게 뭐 보여주는 중요한 거는 아마 보여주는 그런 것 같아요. 등을 켜는 걸 연장시켜주는 등을 켜는 걸 연장시켜주는 거예요. 그때는 규정상 10시 취침 들어가면 무조건 못 켜요. 네, 뭐 그러니까 그날 분위기 안 좋았겠네. 어쨌든 그랬고 2000년 대회는 우리가 이란한테 그렇게 엄청나게 망신을 당했기 때문에 야, 이거 복수해야 된다. 그래서 허정무 감독 필두로 이때도 정예 멤버로 갔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란과 8강전 서력의 기회가 왔습니다. 와, 상당히 어려운 경기였는데 후반 종료 직전에 뜬금없이 김상식 선수가, 사실 김상식 선수가 골을 그렇게 넣고 그런 선수는 아니거든요. 김상식 선수의 결승골, 저 동점골이죠. 그리고 연장으로 끌고 가서 당시엔 골든골 제도가 있었어요. 네. 이동국 선수가 극적인 골든골을 넣었습니다. 네, 이러고 이제 아마 그 기억이 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TV에서도 뭐 보면서 환호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이란한테 서력을 했는데 힘을 너무 뺐죠. 이란전에서. 그리고 나서 준결승 올라가서 사우디한테 1대2로 집니다. 그 이란이 문제예요, 우리가. 이 서력한다고 힘을 그냥 연장까지 쫙 빼버렸어요. 결승전 같이 싸운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4년 대회는 멤버도 좋아요. 2002년 월드컵 멤버에 또 이동국 선수도 가세하고 베어백 감독 시절인데 또 이란과 만납니다. 8강에서. 우와, 난타전 3대4로 졌어요. 네. 항상 이란이 중간에 발목을 잡고 이란 때문에 힘 빼가지고 그 다음에 사우디한테 지고 막 계속 겹치죠. 그리고 나서 2007년 대회 때 2004년이 아니고 2007년이 베어백 감독 때였죠. 2007년 베어백 감독 때 그때는 계속 8강부터 승부차기 0대 0으로 승부차기 가다가 이란한테는 이겼지만 그 다음 준결승에서 이라크한테, 그 당시 이라크가 복병이었거든요. 네. 이라크한테 승부차기 가서 집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간략한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 데뷔하기 전까지 간략한 우리의 도전사예요. 네. 그러면 이때까지의 도전사는 뭐예요? 중간에는 아시안컵 무시했다. 그런 핑계는 될 수 있어요. 네, 중간중간 몇몇 대회에서. 그리고 이란이 발목 잡았다. 그 이후에 이란이 발목 잡았다. 이란 나쁜 놈. 네, 뭐 그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손흥민 선수가 3경기를 나갔어요. 3경기라고 할 수가 없죠. 3번의 아시안컵을 나갔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다 대회 때마다의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렇죠. 골도 한재영 넣었고. 님이 다만 2007년은 공격진이 부상으로 몇 명 빠지긴 했음. 그렇죠. 근데 2011년 대회 때부터도 대회 때마다 항상 부상 뭐 여러 변수들이 발목을 잡습니다.
우리가 이번 대회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선수들이 별 문제가 없어요. 별 문제가 없고 감독 부임 이후에 어쨌든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좀 안정적으로 했던 그렇죠. 시기가 잘 없었죠. 최윤수 님이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2011년 대회 조광래 감독입니다. 아시안컵. 이때도 신구조화가 잘 되어 있는 멤버였고 박지성 선수의 이제 마지막 아시안컵이었는데 멤버를 명단을 발표하고 다음 날 모나코에서 엄청나게 맹위를 떨치고 있던 당시에 뭐 모나코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었던 박주영 선수가 무릎 부상으로 이탈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대회 전부터 야 최전방 그래도 박주영 선수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 무게감의 차이가 있는데요. 확실하게 당시에 이 해결을 해줄 모나코 박. 네. 이 부재가 과연 이거 공백을 메울 수 있느냐. 그리고 나서 이제 대회를 참여한 거예요. 그리고 이 대회는 이제 런던 올림픽을 앞둔 그 세대들이 또 중요한 멤버로 또 자리매김하기 시작을 했는데 뭐 경험이 그렇게 많았던 상황은 아니었죠. 근데 이 선수들이 완전히 이제 전성기로 가서 경험까지 있었던 세대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멤버들을 보면 정성용 키퍼의 4백에는 이영표, 이정수 혹은 황재원 선수 그리고 곽태휘 그리고 차두리 이렇게 4백이죠. 그리고 허리에는 조광래 감독이 아끼는 본인의 이제 유치원 제자 이용래 유치원 선수 제자. 경남 유치원 시절 이용래 선수와 기송용 선수가 이때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선에 박지성, 구자철, 이청용 쌍용이 드디어 들어와서 아시안컵에서 활약을 하는 상황이죠. 박지성 선수는 이 아시안컵이 마지막이고 구자철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 그리고 최전방이 박주영이 부상으로 나가 있었기 때문에 지동원 선수입니다. 보시면 런던 올림픽 세대가 같이 섞여 있는 신구조화가 어느 정도 있는 상당히 좋은 멤버죠. 진짜 그리고 좋은 멤버인데. 아주 어렸던 손흥민 선수는 당시에 교체 멤버. 후보로 이 대회에 출장을 합니다. 조별리그에서 골 넣었죠. 그렇죠. 3차전에서 골 넣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당시에 이제 함부르크의 첫 시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경험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잠재성이 상당히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표로 발탁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청용 선수는 볼튼에서 아주 맹활약을 하고 있었고 박지성 선수는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있었고요. 당시까지도. 그리고 기성용하고 차두리 선수는 2011년에 셀틱에 같이 있었잖아요. 셀틱에서 잘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SBS, ESPN에서 셀틱 경기 중계도 해주고 차두리 선수가 뭐 이렇게 가면서 접고 왼발로도 골을 넣고 또 기성용 선수는 셀틱의 중심 완전 에이스처럼 역할을 해주고 하던 두 선수도 또 잘했던 시절이고요. 그리고 이영표 선수는 뭐 전체적으로는 전성기가 조금 이제 꺾이는 뭐 그런 분위기였지만 역시 당시에 토트넘에서 도르트문트 거쳐서 사우디 알히랄에서 뛸 때입니다. 노련하게 이영표 선수가 같이 도와주는 4백 왼쪽 수비 역할을 해줬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이영표, 박지성, 또 뭐 차두리도 그때도 베테랑이라고 봐야겠죠. 뭐 이정수, 곽태희 이런 베테랑의 뭐 기성용, 이청용, 구자철, 지동원 그러한 신구조화가 거기에 아주 어린 손흥민 선수까지. 그래서 멤버가 박주영 선수가 빠졌음에도 나쁘진 않았고요. 구자철 선수가 이 대회에서 구자철이 이렇게 골을 잘 넣어? 이렇게 놀라셨던 분들도 많을 겁니다. 1차전 바레인전에서 구자철이 2골을 넣었고 2차전 호주전에서도 지동원 선수가 또 어시스트를 해주고 구자철 선수가 골을 넣고 지동원 선수도 그래도 요소에서 공백을 좀 메우려는 노력들이 같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3차전 인도전에서는 조금 더 스코어를 벌리긴 했어야 되는데 4대1로 이겼습니다. 조 1위 싸움을 하고 있었거든요. 호주랑. 그때 손흥민 선수가 4번째 골, 왼발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MH 데뷔골인가? 아마 뭐 그런 정도 되겠죠? 데뷔골이에요. 그리고 나서 8강에서 이란과 또 만나는데 이 경기 상당히 시속 게임이 되다가 연장 가서 교체 투입이 됐었던 윤빛가람 선수의 극적인 왼발골. 이야! 그리고 나서 또 이란을 격파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윤빛가람이 또 여기서 이런 데서 해주는구나. 그래서 우승할 수 있나? 이란을 꺾었으니. 그리고 나서 4강에서
숙적 일본을 만납니다. 네. 일본을 만나서 초반에 분위기는 좋았어요. 박지성 선수가 롱볼에서 몸싸움에서 PK를 얻었고 기성용 선수가 PK 골 넣으면서 이거 한번 했고 기억나죠? 여러분들. 네? 아, 웃겨. 그런데 이제 약간 당시에는 수비 라인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긴 했어요. 약간 좀 위태위태한 장면들이 좀 있었고 결국은 이제 수비가 완전히 조광래 감독 축구가 안정되지 약간 못한 그런 분위기에서 차두리 선수 쪽 뒷공간 그쪽에서 노출이 되면서 컷백 실점이 되면서 결국 1대1로 연장을 갔고요. 그 연장 가서 일본이 PK를 얻습니다. 오카자키가 쇄도할 때 황재원 선수가 진로 방해를 했다. 약간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었긴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PK로 선언이 되면서 PK 내주고 막았는데 리바운드로 그냥 실점해줘서 역전이 됐습니다. 네, 결국은 그런 상황에서 아 이것도 일본한테 지나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교체 투입이 돼서 손흥민 선수가 막판 종료 직전입니다. 손흥민 선수 슈팅이 블록된 거를 수비수 황재원 선수가 종료 직전에 극적인 동점골을 넣습니다. 야, 와 그래서 이란 이겼죠. 일본전 승부차기 가서 야 이 극적인 상황 승부차기로 끌고 갔으니 일본만 잡으면 이번 대회는 진짜 우승한다. 이거는 웬걸 승부차기 가서 키퍼한테 다 막히고 실축하고 승부차기에서 또 무너집니다. 네, 아쉬워. 그렇죠. 그래서 이때도 보면 그래도 박주영 선수 부상 이탈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신구 조화가 좀 형성돼서 결승까지도 갈 수 있었던 분위기였어요. 네, 근데 극적인 상황을 결국은 승부차기에서 승리로 만들질 못해서 결과는 결국 패배가 됐습니다. 흥민이 오열했지. 저거 너무 웃겨. 2011년 첫 대회에 참여했던 손흥민 선수, 네, 울보 손흥민. 그러니까 울보 어릴 손흥민. 때부터 됐었던. 네, 구자철, 이용래, 홍종호가 실축했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하십니까? 네, 야. 아 진짜 기억을 근데 말씀을 하시는 중간중간에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마치 스무고개 하듯이 계속 퀴즈를 맞춰봐. 이거 누구 말하면서 퀴즈를 맞추고 있어. 여기서 진짜 엄청나게 기억력이 좋고 이 고수들이 많으세요. 대표팀 고수들이. 자 그리고 드디어 다시 한번 도전한다. 호주 대회 2015년 대회. 슈틸리케 감독. 근데 사실 대회 전부터 야 이 감독 이거 가도 되겠어? 사람들이 사실은 우승에 별로 기대를 안 해요. 네. 야 못할 거야 우승 저 슈틸케 감독으로는. 자 그런데 슈틸케 감독 웬걸 늪축구가 시연이 됩니다. 늪축구 경기는 되게 답답해. 리즈 시절. 되게 답답하고 무언가 골을 계속 모을 것 같아. 야 이거 질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한 방을 넣고 골을 결국은 안 먹습니다. 그리고 1대0으로 계속 이기는 거예요. 이깁니다. 실학축구 시절이라고 김정은 씨가 이게 뭐예요? 이름이 김정은이에요? 네. 근데 실학 그리고 축구 되게 알고 잘 보니 지었다. 신태용이 코치였죠 당시에. 네. 자 그때는 어떤 시대였어요? 슈틸케 감독 박지성 선수가 은퇴를 하고 이제는 손흥민과 기성용 선수가 그래도 대표팀 중심이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기성용 선수는 수완지 시티에서 완전히 물오른 그 활약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박주호 선수도 마인츠에서 잘 뛰고 있었고요. 구자철 선수도 역시 마인츠 동료였죠. 네, 이 박주호 선수랑 그리고 이청용 선수 볼튼에서 잘 뛰고 있었고요. 손흥민 선수는 이때가 레버쿠센의 마지막 시즌입니다. 네, 레버쿠센 토트넘 바로 가기 전에 그리고 김진수 선수도 이때 호펜하임 시절이고요. 그런데 이때도 역시 부상자가 사실은 결정적으로 발목을 잡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노출이 됩니다. 이청용 선수가 이때 상당히 필요한 자원이었는데 1차전, 조별리그 1차전 때 부상으로 이탈을 합니다. 이청용 선수가. 네. 그리고 마인츠의 구자철 선수도 사실은 중요한 자원인데 구자철 선수도 대회 도중에 팔꿈치 부상을 당하면서 결국은 대표팀에서 낙마를 합니다. 조별리그 초반부터 사실은 중요한 선수 2명이 빠지는 그런 상황, 부상자가 속출을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 기대를 안 했어요. 저러다 떨어지겠지 했더니
계속 늪축구로 가는 이러면서 거예요. 가는 거지 계속. 야, 그래도 결과가 이기네. 그리고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1차전 오만전에서도 1대 0으로 조용철 선수가 결승골을 넣었어요. 2차전 쿠웨이트전에서도 또 1대 0 승리. 그때는 또 차두리 선수가 들어가서 차두리 선수는 이때가 은퇴 이제 해야 돼서 근데 뽑았어요. 야, 마지막 불꽃을 태우려나 했는데 진짜 마지막 불꽃을 태웠죠. 차두리 선수가 막 중요할 때마다 차두리 오버랩해서 2차전 때도 그대로 차두리가 치고 들어가서 크로스에서 남태희의 헤딩골을 만들어서 그게 또 결승골이 됐어요. 네, 1대 0. 3차전 호주전. 네, 이때도 늪축구였죠. 네. 1대 0으로 또 이겼습니다. 이정엽 선수, 당시 슈틸리케 황태자라고 했던 이정엽. 팬들은 그렇게까지 신뢰를 많이 안 했던 사실은 선수예요. 이정엽. 결정력이 좀 떨어진다. 전방에서 압박을 하는 기동력, 운동 능력 열심히 하는데 근데 마무리하는 어떤 이런 공격수로의 기술이나 득점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저 선수가 대표팀에 들어갈 정도냐. 뭐 이렇게 의문을 포함하는 팬들도 상당히 많았던 시기예요. 다 누구냐고 했었대요. 그렇죠. 그래서 슈틸리케 그냥 황태자 소리를 들었는데 이정엽 선수가 또 중요할 때 쏠쏠하게 이걸 역할 수행을 해줍니다. 그 슈틸리케는 기대 이상으로 성과를 내고 8강까지 갑니다. 8강에는 우즈베키스탄전이었는데 우즈베키스탄이 이때 상당히 강한 멤버였습니다. 0대 0으로 상당히 고전했죠 우리가. 그래서 연장으로 가버립니다. 그때 연장 전반에 손흥민 선수가 아주 중요한 헤딩골을 넣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결정짓는 팬들이 아마 이 대회에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장면일 거예요. 차두리의 치달. 뒤에서부터 치고 달려! 끌고 올라와서 차두리의 크로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잡고 왼발로 깡 해서 마무리 끝내버리는 골을 넣습니다. 그게 우즈베키스탄전입니다. 차두리 선수는 뭐 거의 노장 투원 은퇴를 앞두고 있었지만 엄청나게 중요할 때 역할 수행을 해줬습니다. 이때 멤버들이 김진영 키퍼 그리고 김진수와 김창수 선수가 풀백을 받고요. 그리고 김영권, 곽태희 이러한 센터백 라인에 박주호와 기성용 선수가 있었고 그리고 손흥민, 뭐 남태희, 이근호, 이정엽 뭐 이런 선수들이 있었던 때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4강에 진출을 해서 이라크를 만납니다. 네. 이라크전에서도 또 슈틸케 황태자 이정엽 선수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김진수 선수의 이 프리킥을 멋지게 헤딩으로 골을 넣습니다. 우와. 그리고 나서 이어진 김영권, 수비수 김영권 선수의 뜬금포. 와, 이게 이제 왼발 슈팅이 약간 굴절이 되면서 중거리 골로 연결이 되면서 2대 0으로 이라크를 잡습니다. 댓글이 다 너무 재밌어 지금. 경기 내용에 대비해서 사실은 뭐 팬들 얘기로는 꾸역꾸역 야 올라간 거예요. 골 차이 수도 별로 안 나잖아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대회에 우승합니다 보통. 야 이거 우승하는 거 우승하겠다. 아니야? 이번 대회는 이게 보니까 운이 있어. 뭔가 우승을 지금 기운이 지금 팍팍 들어와 있어. 탁탁 뭔가 맞아요. 예상치 못한 선수가 해주고 중요할 때. 교대로 또 이렇게 중요할 때마다 해주고. 이런 상황이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결승은 개최국 호주입니다. 야, 호주전. 이 경기도 역시 당시 감독이 맞아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입니다. 호주 감독이. 지금 토트넘 감독인. 슈틸리케와의 맞대결. 무홍고 선수에게 이건 어쩔 수 없는 중거리 골을 먼저 허용을 해요. 하지만 팬들이 기억하는 종료 직전에 또 손흥민 선수의 극적인 동점골 터집니다. 기억나시죠? 미치는 네. 줄. 들어가서 왼발골 웃겨. 넣고 관중석한테 가서 막 관중석이랑 포옹하고 우리 팬들이랑 환호하던 당시의 극적인 동점골. 연장을 끌고 갑니다. 계속 우리가 극적인 승부는 만들죠. 지난 2011년 대회 때 그 전 대회 때도 일본전 때 극적인 황재원 선수의 골로 만들지만 결과가 안 좋았죠. 결국은 승부 차이로 지고. 어쨌든 극적으로 연장을 끌고 왔는데 이번에는 뭐가 되려나? 하지만 연장에서 김진수 선수 얘기를 막 하시는데 그러니까. 공만 앞에 김진수 선수가 이렇게 막 대인막을 하다가 호주 선수가 그때 누구였죠? 힘이 좀 좋긴 좋았어요. 그거를
끝까지 가랑이 사이로 빼갖고 밀고 들어가서 결국은 그 크로스가 알로이시였죠. 그 골로 연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그 리바운드 실점을 당하면서 1대2로 연장에서 골을 먹고 또 준우승. 근데 지금 듣고 있는데도 아쉽다. 계속 아쉬운 거예요. 네. 손흥민 선수의 두 번째 도전은 더 성숙된 그런 기량하에서 팀에 좀 영향을 미치려고 했는데 이때도 역시 우리가 꾸역꾸역 그래도 운도 좀 따랐고 차두리 선수의 노장 투혼, 불꽃 투혼도 있었고 이정엽 선수의 어떤 기대치 않았던 득점들이 중요한 순간에 나왔고 했지만 결국은 결승전도 이렇게 보면 이청용 선수와 구자철 선수가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공격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더 플러스 요소가 있었을 것이다. 결과가 안 좋을 때는 어쨌든 그랬었다면이라는 그렇죠. 게 전제가 붙죠. 네, 이 부상이 발목을 잡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초반 조별리그 때 그 핵심 선수들의 부상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선수들 다치지 않았으면 이때 우승까지도 그래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운도 좀 따라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쉬웠던 대회가 2015년 슈틀케 감독 때의 호주 대회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도전 손흥민의 2019년 아랍에미리트 대회입니다. 이때는 누굽니까? 벤투 감독. 네. 근데 손흥민 선수는 3차전부터 합류를 합니다. 맞아, 당시 리그의 토트넘 빡빡한 일정을 이제 소화하면서 1차전 그래서 필리핀전은 손흥민 선수 없이 김승규 키퍼가 키퍼를 보고 김진수와 이용 선수의 풀백 라인이죠 그때는. 그리고 이 대회부터는 김민재가 들어옵니다. 김진수, 김영권, 김민재, 이용. 그리고 정우영 선수가 역시 6번 롤. 그 기성용 선수와 같이 있었죠. 네, 기성용은 이때까지 있었고요. 황희찬, 구자철, 이재성, 황의조. 네, 이런 라인이 필리핀전 들어와서 황희찬 선수가 황소가 미쳐 날뛴다. 네, 막 휘저으면서 맞아, 황소. 결국은 약간 답답한 경기였는데 컵백 찬스를 황의조 선수가 결승골로 연결하면서 필리핀을 좀 힘겹게 이겨요. 1대0으로 이깁니다. 네. 그리고 이청용 선수나 황인범 선수가 교체 투입이 됐었고요. 근데 문제는 이 경기 때 또 결정적인 부상자가 나옵니다. 기성용 선수의 햄스트링 부상. 네. 치명타죠. 기성용 선수는 당시에 정말 핵심 자원이었어요. 공을 우리가 전환시켜주고 빌드업하는 상황에서 벤투 감독은 또 하나하나 빌드업을 중시했기 때문에 만들어줘야 될 상황에서 기성용 선수가 이제 빠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2차전이 키르키즈스탄전이었습니다. 예, 이때는 이제 왼쪽 수비가 홍철 선수가 나왔고 허리에 할 수 없이 기성용이 빠지면서 정우영과 황인범 선수가 들어갑니다. 네. 이 경기도 조금 고전했지만 코너킥에서 김민재 선수의 헤딩골 한 방이 결국은 결승골이 되면서 키르기스탄도 1대0 힘겹게 이기고요. 3차전이 중국전이었어요. 중국전부터 손흥민 선수가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와서 PK를 얻고 황의조 선수가 이제 득점을 하고 또 손흥민 선수의 코너킥에서 김민재 선수가 또 대민재 피글렛님 맞습니다. 헤딩골을 또 넣었습니다. 자, 그래도 기성용이 빠졌지만 손흥민이 가세가 됐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 문제는 손흥민 선수가 폼이 좋지가 힘들었어요. 않아요. 체력적으로 약간 피지컬적인 문제를 드러낸 상태에서 대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때 좀 막 그런 혹사 논란 같은 그런 것도 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조별리그 3차전도 꼭 굳이 뛰게 했어야 되나? 좀 쉬게 해준 다음에 뛰게 했어야 되는데 바로 이제 3차전부터 투입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 원투펀치에서 우리 셋이 치킨 먹으면서 입중계했었대요. 맞아요. 최윤수님이 너무 정확하게 나 왜 기억 안 나지? 진짜 대단하시네요. 16강 바레인전은 황희찬 선수의 득점이 있었습니다만 동점골을 허용하고 연장 가서 아마 팬들 기억할 겁니다. 멀리 날아온 거. 기억난다. 김진수 선수가 헤딩골을 은근히 잘 넣죠. 김진수 선수가 연장 가서 극적으로 골을 넣으면서 2대1로 바레인을 꺾습니다. 자, 기억나. 잘하면 이번 대회 그래도 쉽지 않은 대회지만 기성용도 부상, 손흥민의 컨디션 좀 난조가 또 약간 예상이 되는
그런 느낌이었지만 그래도 해볼 만하다. 8강전 카타르와의 경기인데 확실히 카타르는 수비 위주의 이런 경기 운영을 하면서 우리 쪽 공격을 좀 무력화시키는 그런 느낌으로 경기를 했는데 결국 이 경기가 졸전이 돼버립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방에 중거리 한 방에 0대1로 집니다. 그 경기 끝나고 손흥민 선수도 되게 고립이 됐었고 몸도 되게 무거워서 본인이 상당히 아쉬워하는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본인이 준비된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대회에 참여해서 동료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그런 얘기를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 했었고요. 체력적으로도 자기는 준비가 또 안 됐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의 또 눈물. 네. 그래서 아쉬움을 표했고 또 기성용 선수는 없었고 또 이청용 선수는 동생 결혼식 때문에 대회 중간에 한국에 왔다가 또 다시 갔어요. 갔어. 그러니까 몸이 안 되지. 그러니까 또 여기서의 컨디션 어떤 관리에 있어서 이청용 선수도 그 문제가 있었고 결정적으로 또 하나의 문제. 중요했던 8강 카타르전 때 황희찬 선수가 부상으로 출장을 못합니다. 네. 이 중요한 카타르전에 기성용은 이미 부상, 손흥민은 체력 저하, 황희찬은 갑작스러운 부상, 이청용은 결혼식 동생 결혼식 갔다가 와서의 어떤 컨디션 난조.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서 8강전에서 덜미를 잡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이청용 동생 결혼식 날짜 뭐요? 아 이런 너무 이승우 여러분들 학명 근데 물병킥. 네, 기억납니다. 기억나요. 근데 아유. 여러분들 참 기억을 하시면서 옛날 얘기하니까 막 티키타카가 그렇죠. 되네. 네. 그래서 이번 대회 손흥민 선수의 네 번째 도전인데 이번 대회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지금 선수들 폼이 나쁘지 않다. 맞아. 그리고 결혼식도 없어요. 결혼식도 없고 주축 선수들이 또 리그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활약을 지금 다 해주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골 폼이 확 올라온 상태에서 온 거잖아요 지금. 부상자 주축 선수들이 지금 없다. 특별히. 네. 대회 중간에 이제 부상을 당하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지 말아야 돼요. 그동안에 최근 보세요. 대회들 보면 항상 부상 변수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면서 결정적인 때 결국은 대회 끝나고 나면 그런 부분들 문제가 생겼거든요. 또 컨디션 난조 이런 네. 부분이 생기니까 자 1차전 하기까지 지금 전체적으로 시간이 좀 있습니다. 물론 평가전이 중간에 한 번 있긴 하지만 컨디션 관리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아시안컵 같은 경우는 선수들 주축 선수들 컨디션 관리를 상당히 그 어느 대회 때보다 잘 시켜놓고 그리고 지금 멤버는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역대급 멤버가 맞아요. 네. 거기에 팬들이 우려하는 약간 수비 라인, 미드필더 윗 라인은 지금 무조건 역대급이고요. 네. 그 아래 라인에서 뭐 갑자기 김진수 선수가 나올 수도 있지만 뭐 이기재 선수가 갑자기 나올 수 나와서 예상치 못한 선수가 갑자기 가서 좋은 활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이기재 선수가 뭐 엄청난 세트 피스에서 좋은 킥을 전달시켜 준다든가 뭐 그래서 또 그런 역할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의외에 또 활약을 하는 선수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오른쪽 수비도 마찬가지고 센터백에 김영권, 김민재가 나올지 뭐 정승현 선수가 김민재 파트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센터백에서도 의외 선수가 잘할 수도 있고 또 뭐 허리라인에 뭐 박용우 같은 선수가 나와서 또 의외로 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섞여야 돼요. 네. 우리 그 아까도 방금 슈틸케 감독 시절에 이정엽 선수가 갑자기 잘하고 또 노장이었지만 차두리 선수가 불꽃 투혼을 노장 불꽃 투혼을 발휘하고 이번에는 뭐 예를 들어서 김태환 같은 선수가 오른쪽 수비로 나왔는데 막 불꽃 투혼을 발휘해서 몸싸움에서 다 상대를 다 나가 떨어뜨리고 밀고 들어가서 엄청난 어시스트를 해준다든가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 것들 부상 관리, 컨디션 관리 또 중요할 때마다 어떤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단합력, 응집력 이것이 이제 남은 기간 동안 하나의 원팀으로서 잘 선수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손흥민 선수가 또 중심이 돼서 이번에 네 번째 도전입니다. 네. 이번 대회만큼은 정말 아무 문제 없이 부분적 로테이션을 시킬 수 있는 여유까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상황에서 결승까지 가서 완벽한 우승을 해내는 그런 대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물론 쉽진 않아요. 왜? 일본의 전력이 지금 뭐 거의 역대 최고의 전력입니다. 조직력적으로는. 한 명 한 명의 뭐 스타 플레이어로 따지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래도 앞쪽에 더 많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있다고도 생각이 들지만 최근에 일본의 전력은 엄청나게 강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1위로 진출을 하고 일본도 1위로 진출하면 지금 결승에서나 붙게 되죠. 그렇게 되면. 네. 일단은 뭐 그런 조합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지금 2조의 편성이 돼서 바레인, 요르단, 말레이시아와 일단 조별리그를 펼치는데 2조에서 1위가 되면 네. 그러면 이제 D조, 일본이 있는 조 2위와 16강을 다투게 됩니다. 16강에서 일본, 이라크, 인도네시아, 베트남인데 아마도 일본이 1위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라크나 뭐 이런 정도의 팀과 16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8강에 가면 C조 1위 한 팀이 올라갈 확률이 그래도 꽤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란이 C조입니다. 이란이 아마 8강에서 올라와서 붙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최국 카타르는 준결승 라인 쪽에 붙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 쉽지 않고 일본 이번에 세고요.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도 주축 선수들은 유럽파 위주로 짜여질 텐데 조금 나이가 많고 또 소속팀에서는 약간 기회가 좀 주어지지 않는 일부 유형의 선수들도 있지만 여전히 선수 면면은 요소의 베스트 11만 보면 이란도 여전히 힘이 있습니다. 강한 팀이고 호주도 예전보단 무게감이 좀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강팀이고요. 우즈벡 신경 쓰이죠. 중동 팀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언제 조금만 방심하면 발목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그런 대회이기 때문에 이번 대회만큼은 한 경기 한 경기 우리가 잘 준비해서 일단은 그런 컨디션 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또 카드 관리도 잘하고 코칭 스태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팀으로서 잘 준비가 되는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정말 적기다. 절호의 기회다. 그러니까 생각을 적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게 팩트인 것 같아요. 적기는 적기고 그렇다고 우승을 한다는 보장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잘 준비해야 한다. 그렇죠. 정말 팩트 그렇지만 그대로 현재까지는 다른 대회 때에 비해서 준비가 잘 되어 있다. 악재 변수가 일단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잘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선수들의 컨디션도 괜찮습니다. 지금 팀 분위기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쭉 가서 이번만큼은 손흥민 선수의 4번째 아시안컵 도전. 손흥민 선수가 눈물을 흘리는 건 좋은데 우승해서 행복의 눈물인지 기쁨의 아쉬움의 눈물을 흘릴 수 눈물인지 있는, 네. 그거는 기다려 봐야죠. 그렇죠. 우승의 눈물로 이번에는 좀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네. 딱 감사합니다. 43분 했어요. 위원님 다 준비해온 거 짜라락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바랍니다. 제이킴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아시안컵은 군면제 없음. 그게 좀 동기부여가 좀 있지만 그래도 그 어느 때보다 이번에 동기부여가 좀 강할 거라고 좀 봅니다. 우리 대표팀이. 네. 아 그리고 또 손흥민 선수도 이제는 좀 우승을 하고 싶을 거고 하고 싶고요. 그리고 밑에 혹시 후배들이 도와주고 싶겠죠. 다음 대회 때 물론 나올 수는 있지만 네, 어떨지 모르니까. 이번이 혹시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손흥민 선수도 이번 대회에 집중하는 아마 그런 모드가 전체적으로 분명히 이제 좀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손흥민 네. 선수를 중심으로 좀 간절한 느낌이 우승을 만들어 보고 싶은 느낌이 그렇죠.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코치에 차두리가 코치로 있잖아요. 네. 우리 말년에 노장 투혼을 발휘했던 차두리 선수가 선수들에게 또 정신력 강조해주면서 하나의 팀으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바사상님 감사합니다. 치킨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프로필 사진이? 결승에서 일본 만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야, 홍정원님 진짜 시청률 대박이겠네요. 그치, 결승에서 만나고 우리가 이기고 거기까지. 손흥민의 라스트 댄스. 아, 이상님 그렇죠. 메시가 했던 것처럼 손흥민의 라스트 댄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아시안컵이. 맞아. 결승전 설날 이때 한일전이면 난리 난다. 결승은 설날이지. 맞아요. 부정.
진짜? 야, 진짜 그때 일본이랑 결승 붙어서 연장까지 가고 난리 나겠구만. 결승 설레발이라서 하지 말라. 결승 설레발. 설레발은 뭐라고요? 필패. 네, 설레발 치지 마세요. 설레발 치지 맙시다. 우리. 한 경기 한 경기 앞에 있는 경기 확실하게 이기다 보면 쭉 아마 진출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중계는 하지 않습니다만 SBS라서. 저는 매일 아침 9시에 가요? 네, 9시 생방을 합니다. 그 전 경기들 아. 리뷰하는 생방하고 그다음에 그 한국전이 있는 날은 프리뷰 저녁에 프리뷰를 하면 제가 스튜디오에서 받고 중계를 들어가요. 너무 넘겨주시죠. 네. 하면 이제 중계를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원투펀치에서 라이브 할 수 있으면 입중계? 뭐 여기 스태프분들이랑 한번 상의해서 라이브 때 한번 으아사차! 깜짝이야. 이거 한번 해보죠. 아우 놀래라. 알았어, 미안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페어리스트님. 페어리스트님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번 아시안컵 우승하면 좋겠습니다. 결승에서 뭐에서 1번 했습니다. 미토마보다 이토 주냐가 잘함. 네, 서영욱님이. 네. 아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중계 채널에 따라서 그런 기운? 막 어떤 JTBC는 뭐 어떻고 TVN은 어떻고 막 이러시는데. JTBC는 또 중계진들 다른 중계진들이 하죠. 네, 이번에 누가 하죠? 박주 의원, 또 서영욱 의원, 또 박주 의원, 서영 의원 다 저희 쪽에서 해요. 김용환, 환희, TVN에서 다 해요. TVN에서. 네. 네. 박주호 선수도 아시안컵 때 기억들이 있을 테니 또 잘 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박주호 아니, 선수가 말을 잘해요. 이번에 저도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이 있지만. TVN에서 돈을 진짜 많이 들여갖고 티저 영상을 찍었어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막을 스튜디오에 가져와가지고 사막 모래를 이렇게 하고서 박주호 위원님하고 배성재 선배님하고 김한 위원님하고 모래를 거기다가 가져왔어? 네, 가져와가지고 그거를 무슨 이렇게 막 팜 주메이라도 아랍 아니고. 그 의상을 입고서 막 네. 그런 거를 찍고 저희도 거기 가서 막 그 티저 영상 찍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쿠팡도 해요? 그러면 쿠팡은 쿠팡도 따로 해요. 중계해요? 맞아요. 그러면 한 의원님이 하시겠네? 쿠팡은 따로 중계라면? 그럼 저는 안 하니까 여기서 제가 라이브를 하면 되겠구나. 네. 아니 저희도 저랑-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전 중계는 한국전 하고서 일로 오면 돼요. 여기서 라이브로 또 아저씨가 좀 될 것 같은데 조금 이번엔 좀 컨셉을 바꿔볼까요? 네, 라이브 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전문가를 한 명 모시고 축구 우리 선수 출신 선출 선출분을 좀 모시면서 해설위원 같이. 네, 우리가 사실 출연료를 잘 못 드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친한 사람으로 형 놀러와 이래가지고 오시는 수 있는 분 아 형이면은 장현님의 형이면 상당하시 보이네. 또는 우리 윤수 형님을 한번 불러볼까? 와우. 윤수 형님 부르시면은 채널보다 여기가 더 시청이 많이 나올 이게 말이 이렇게 필터링이 안 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윤수 잘 형님이랑 나올 수도 같이 있어요. 중계할까? 네. 차범근 감독님 모시라고요? 네. 박지성? 박지성 보기 힘들지. 네. 진짜 윤수 감독님 와서 했으면 좋겠다. 네. 좀 그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한번 물어봐야겠다. 뭐 하세요? 용만이 형이 캐스터 보는 거지. 근데 용만이 형은 용만이 형 채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 하시겠지. 다 나온다 다 나와. 김은국? 김은국은 개인적으로 모르는데. 근데 오늘 미선님 제가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으아 하는데 다 김은국인 줄 알았어. 계속 으아 그때는 으아 그래서 꼴이에요. 예, 김은국? 꼴이에요. 이거요? 막걸리 해설. 네. 갑자기 상윤이 형. 하니까 또 상윤이 상윤이 형. 상윤 위원님이 생각나네. 상윤이 형 오면은 시끄러워갖고 난리 나겠네. 네. 시끄러운 사람만 불러볼까?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또 기대가 되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음 주에부터 이제 시작이죠. 예, 다음 주 말부터 뭐 프리뷰 뭐 이런 또 리뷰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하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을 것 같고 중간중간에 이제 프리미어리그나 해외 축구에 관련된 이슈 아주 강한 이슈가 있으면 또 그것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또 다른 우리 한 의원님부터 해서 또 아시안컵을 주제로 해서 다뤄줄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어디서든 아시안컵은 계속 한동안은 또 저희 쪽 원투펀치의 메인 주제로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저희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오늘 저녁 드신 분도 있고 안 드신 분도 계실 텐데 좋은 저녁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